안녕하세요. 오늘은 씨감자 싹을 틔운 이후에 큰 씨감자 같은 경우에는 달걀 정도 크기만 하게 잘라서 심게 되는데, 이렇게 잘려진 씨감자 단면에다가 이것을 묻혀가지고 심게 되면 실패 없이 감자를 재배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수확량도 더 많이 높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올해 더 많은 감자, 그리고 실패하는 일 없이 감자 재배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자 심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올해 감자 심는 적기뿐만 아니라 밥 만드는 과정에서 꼭 넣어줘야 될 비료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씨감자를 구입하고 바로 봄밭에다 심는 것이 아니라 싹을 내서 심게 되는데, 왜 싹을 내서 심어줘야 되는지, 그리고 싹을 내서 심었을 경우 이와 같은 장점이 있다라는 것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싹을 틔운 씨감자 중에서 크기가 큼직한 씨감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그대로 파종해도 상관없지만 씨감자 가격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큼직한 씨감자는 꼭 절단해가지고 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씨감자를 절단해서 심었을 경우에는 씨감자를 심고 씨감자가 썩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나 가을 재배 같은 경우에는 심는 시기가 8월달이다 보니까 아무리 큼직한 씨감자라 할지라도 절대 잘라서 심어주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잘라 심게 되면 거의 90% 이상 씨감자가 싹도 올리기 전에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감자를 잘라 심을 경우에는 씨감자를 어떻게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잘려진 씨감자가 썩지 않고 싹까지 올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요.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씨감자를 파종하기 전 가장 마지막에 해줘야 될 일이기 때문에 씨감자를 자르고 심기 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씨감자 구입하시고선 싹 틔우고 계신가요? 남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씨감자 파종 시기가 빠르면 2월달에도 가능하지만 3월 초에서 3월 중순 사이에 가장 많이 심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싹난 씨감자를 3월 중순에서 3월 하순에 가장 많이 심어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부지역의 경우라면 벌써 씨감자를 파종했거나 또는 싹을 틔워가지고 이번 주쯤에 감자 심기를 계획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싹을 낸 씨감자 그대로 심진 않으실 거예요. 큰 씨감자 같은 경우에는 달걀 크기만하게 잘라서 심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자를 때 주의할 점이라면, 감자 싹은 감자 단면 어디서나 나올 수 있지만 특히 감자의 중앙부라고 할 수 있는 종아 부분에서 가장 건강하고 많은 싹이 출현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감자는 2개에서 3개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잘라 심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도 해주시더라고요. 씨감자 그냥 파종해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물론 자르지 않고 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씨감자를 자르게 되면 자르는 과정에서 칼에 묻은 세균이 감자 단면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심는 과정에서도 씨감자가 절단되면서 상처가 났기 때문에 썩을 확률도 높아지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큼직한 씨감자를 그대로 심게 되면 넓은 면적의 텃밭에 이 감자를 심어 재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더 많은 씨감자를 구입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씨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 심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려진 씨감자 그대로 씨앗 파종해도 상관없을까요? 물론 봄감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추운 시기인 3월달에 씨감자를 심어주기 때문에 절단된 씨감자를 그대로 심는다 하더라도 썩지 않을 확률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품종마다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홍영이나 자영, 이와 같이 칼라 품종의 경우라면 절단면을 소독하지 않고 그대로 심었을 경우에는 씨감자를 봄에 심었다 하더라도 썩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텃밭에 가장 많이 심어 재배하는 감자 품종이 있죠. 바로 수미감자인데요. 수미감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생명력이 좋고 재배하기 쉬운 감자 품종이다 보니까 절단면 소독 없이 심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씨감자를 파종하고 비가 오거나 또는 심는 깊이를 잘못했을 경우, 그리고 기존 텃밭에 세균이 많이 번식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심어 재배하는 수미감자 또한 절단면에 세균이 침투해서 싹도 올리기 전에 씨감자가 썩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텃밭, 그리고 봄감자 재배라 할지라도 꼭 절단면을 소독한 이후에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라면 시중에 파는 소독제를 구입해가지고 도포한 이후에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소독제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제인데요. 나무제는 단순히 절단면을 아무리하는 과정에서 소독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씨감자를 심고 생육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세균 번식을 막아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족할 수 있는 영양분도 보충해주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모종을 구입하고 바로 심지 않고 모종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영양제가 듬뿍 들어간 물에다가 심지 후에 심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무째를 뿌려주게 되면 세균 번식은 물론이고 각종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나무째가 있다면 밥 만드는 과정에서 이 나무째를 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절단된 감자면에다가 도포하게 되면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나무째 구하기 정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밥 만드는 과정에서 나무째를 뿌려주면 정말 좋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양의 나무째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절단된 감자면에다가 이 나무째를 묻혀 마무리할 경우에는 많은 양의 나무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 나무째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절단된 감자면에다가 나무째를 붙여가지고 심었을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나무째가 좋다는 것은 아는데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이 나무째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균 번식과 그리고 부패 방지용으로 이 나무째를 발라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무째의 어떤 성질 때문에 이 세균 번식과 그리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무째는 아주 강한 알칼리 성질을 띠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강력한 알칼리 성분이 세균의 세포막을 손상시켜가지고 혹이라도 절단된 씨감자면에 있을 세균을 자연스럽게 죽이게 되고 그리고 치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 묻어있을 세균을 죽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잘려진 씨감자 단면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큼직하게 나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종 세균이 이 상처면에 달라붙어서 씨감자를 썩게 하는데 나무째를 발라줌으로써 이 상처를 소독하게 되고 그리고 감자가 썩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째를 발라주게 되면 나무째는 습기를 흡수하는 강력한 건조 효과도 가지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딱쟁이가 빨리 생기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절단된 씨감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무째를 발라줬을 경우 세균 번식의 주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축축한 씨감자 절단면을 빠르게 마무리해줘서 씨감자를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씨감자를 파종 후 썩을 일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특히나 우리가 씨감자를 절단하고 이렇게 소독제를 바르지 않고 심는다 하더라도 꼭 마무리 작업은 하고 심어주게 되는데요. 보통 그 기간이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까지도 이렇게 마무리 이후에 심어주게 되는데 나무째가 습기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씨감자 절단면에다가 나무째를 묻혀 심게 되면 좋은 점이 있는데요. 바로 나무째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영양소가 감자를 많이 수확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자를 크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칼슘이라고 볼 수 있고 칼슘뿐만 아니라 칼륨과 마그네슘, 인, 규산, 그리고 붕소, 철, 망간, 아연, 구리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이 이 나무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째가 많다면 밥 만드는 과정에서 이 나무째를 뿌려주라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나무째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양의 나무째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꼭 이렇게 씨감자를 심기 전 씨감자에다가 나무째를 묻혀서 심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씨감자가 썩을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무째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영양분 때문에 더 큼직한 감자를 수확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무째가 토양 살충제 역할을 하거든요. 해충들이 싫어하는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째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칼륨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해충들이 기피하는 그런 물질 중에 하나예요. 특히 토양 안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굼벵이를 쫓는데 이만한 성분도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텃밭에 굼벵이가 많다면 꼭 이 나무째를 뿌린 이후에 심어주시면 좋고 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잘려진 씨감자 단면에다가 나무째를 묻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째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각종 미네랄 성분 또한 새충의 신경계를 자극하거나 또는 소화 기능을 방해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에서 나무째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영양소는 감자 재배 과정에서 감자를 큼직하고 그리고 덩이줄기가 많이 달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충해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매해 병충해 때문에 걱정이었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연작을 해야 된다면 나무째 활용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씨감자를 구입하고 싹을 내고 밭을 만들었다면 이제 씨감자를 잘라서 심기만 해주시면 되는데
잘려진 씨감자가 절대 썩을 일 없이 그리고 영양분까지 추가해줘가지고 감자 수확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